삐삐삐삐. 저는 한 달간 딸을 미행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텔 골목으로 갔습니다. 40대 남자와 함께 제 딸이 그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딸이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올해 15살이고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딸 지유. 올해 17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아니, 한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지유가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야자해. 또? 매일 야자야? 수시 준비해야 해서. 처음엔 믿었습니다. 고3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매일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지유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 나 체력 좋잖아. 그래도 건강이 먼저야. 알았어, 엄마. 걱정 마. 하지만 지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지유야,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공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지유가 짜증을 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는 아이인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유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지유 어머니인데요. 지유가 오늘도 야자 신청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1분 후, 어머니, 지유 학생은 오늘 야자 신청 안 했는데요. 네? 네, 이번 주에는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유가 거짓말을? 그날 밤 지유가 9시에 들어왔습니다. 왔어, 이전마? 오늘도 야자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유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지유야. 응?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했는데 지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너 이번 주에 야자 한 번도 신청 안 했대. 지유야, 너 어디 간 거야? 학교 끝나고 어디서 뭐 한 거야? 엄마, 그게? 솔직히 말해. 친구들이랑 있었어. 친구들? 응, 공부방에서.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알았지? 미안해, 엄마. 다음 날부터 저는 지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숨기는 걸까?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날 저녁 6시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지유 학교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유가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유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지유는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다시 서쪽으로. 어디로 가는 거지? 1시간 후 지유가 내린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모텔들이 즐비한 골목. 여기가 어디지? 지유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유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 수척하고 얼굴이 창백한. 지유가 그 남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설마? 전 남편? 하지만 너무 멀리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건물 앞까지 갔습니다. 4계보호 지우가 들어간 방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건물 외관, 간판, 문패, 그리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 드디어 지우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지우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우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있는 척했습니다. 9시 30분.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야자?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야, 너 배고프지? 밥 먹어. 아니야, 학교에서 먹었어. 정말? 응, 배불러. 하지만 지우 가방에서는 빈 도시락통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먹었다고? 그럼 저 도시락은?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지우를 미행했습니다. 월요일 같은 곳 같은 시간, 화요일 같은 곳 같은 시간, 수요일 같은 곳 같은 시간.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그 고시원으로 가고 4계보호에 들어가서 2~3시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락 가방을 들고 갑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건물 관리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4계보호에 누가 사나요? 왜요? 제가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 거기요? 남자 혼자 살아요. 한 6개월 됐나? 남자요? 네, 40대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7살 딸이 40대 남자 방에 매일 간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지우가. 다음 날. 저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상담 좀 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수진은 한참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거 위험한 것 같은데. 그치? 19살이 40대 남자를, 그것도 모텔 골목 근처. 이거 성범죄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원조교제일 수도 있어. 아니면 그루밍. 그루밍? 응.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애한테 접근해서 길들이는 거. 처음엔 착한 척하다가 나중에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지.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가, 미수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경찰? 응. 미성년자 성범죄야. 당장 신고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해한 거라면, 만약 지우한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더 지켜볼까? 아니면 바로 신고할까? 그날 밤, 저는 지우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샤워하는 동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우의 수첩. 펼쳐봤습니다. 4월 3일, 아빠 오늘 기침 심하심. 병원 가시래도 안 가심. 4월 5일, 약 사드렸는데 잘 안 드심. 걱정됨. 4월 10일, 아빠 많이 마르심. 밥 더 많이 해가야 함. 4월 15일, 아빠가 손 떨리심. 많이 아프신가 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전 남편 말하는 거야? 계속 읽었습니다. 4월 20일, 아빠가 병원 가보래. 근데 돈 없으시대. 4월 25일, 내 용돈 모아서 병원비 드렸음. 아빠 우심. 5월 1일, 검사 받으셨대. 결과 나오면 알려주신대. 5월 3일, 아빠. 암이래. 말기래.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암, 말기,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지우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지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거 내 아빠가 살아있어. 그리고 암. 대답해, 지우야.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숨기려고 했는데.
왜 숨겼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처음부터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1년 전이야. 길에서 우연히 아빠를 만났어. 뭐? 아빠가 쓰러져 계셨어. 그래서 병원 모시고 갔어.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아빠가 아프신 거. 근데 아빠가 부탁하셨어. 무슨 부탁?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지유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지유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유가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거울동 지하철역이었어. 응.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한 남자가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어.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래서 내가 다가갔지. 지우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남자, 아빠였어. 처음엔 몰랐어. 15년 만에 보는 거라 못 알아봤어.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아빠였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말랐어. 얼굴도 누렇고 숨도 힘들게 쉬고. 그래서 119 불렀어. 병원 모시고 갔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으시고 깨어나셨어. 아빠가 널 알아봤어. 응, 처음엔 놀라셨어. 지우야, 네가 지우야? 하면서. 지우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셨어. 내 손 잡고 계속 우시는 거야.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 그 후로 아빠 만난 거야? 응. 처음엔 그냥 병원 한 번만 모시고 갈 생각이었어. 근데 아빠가 너무 혼자인 거야.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 받았어. 그리고 가끔 연락했어. 아빠 잘 지내세요? 하고. 얼마나 자주?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그러다가 3개월 전부터 매일. 왜 매일? 지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가 말기암 진단받으셨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6개월 남으셨대. 길어야 1년. 그래서 나 매일 아빠한테 갔어.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빨래하고. 지유야, 엄마 미안해. 거짓말해서.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응. 엄마는 아빠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 그런데 또 아빠 얘기하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미안해,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엄마가 아빠 만나러 갈게. 정말? 응, 확인해봐야겠어. 아빠가 정말 아픈지. 엄마, 근데 아빠가 엄마 만나기 싫어하실 거야. 왜? 창피하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기. 괜찮아. 엄마가 가볼게. 오후 3시, 저는 4급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쉰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 저, 지유 엄마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인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비쩍 마르고 얼굴이 누렇고 머리는 반쯤 빠지고. 미수가? 태연 씨, 제 전남편 강태연이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 아니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약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유한테 들었어. 암이라고. 응. 언제 진단받았어? 6개월 전. 얼마나 남았대? 3개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오래 안. 미수가 미안해. 뭐가? 지유한테 짐돼서 고등학생이 학교 끝나고 매일 여기 와서 밥 해주고. 미안해.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빠 자격 없는데 지유가 날 돌봐주더라. 미안해. 15년 전에 너희 버리고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태연을 보았습니다. 15년 전 이 남자가 우리를 버렸을 때 저는 저주했습니다. 두고 봐.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하지만 어딘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태연 씨. 응? 지유 졸업식 언제야? 다음 달 초. 가고 싶어? 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고 싶지. 근데 못 가. 왜? 이 꼴로 어떻게 가. 그리고 난 아빠 자격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연 씨, 지유가 매일 여기 오는 이유 알아? 모르겠어. 아빠 졸업식에 오시길 바라서. 지유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이유. 전부 아빠가 건강해져서 졸업식에 와달라는 거야. 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수가 나 못 가. 3개월 남았어.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노력해야지. 지유를 위해서. 알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 응? 앞으로는 내가 병원비 댈게. 뭐? 당신 치료비 내가 댈게. 지유가 용돈 모아서 주는 거 받지 말고. 미수가 그럴 수 없어. 받아. 지유를 위해서.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15년 전 저를 버린 남자를 위해 돈을 쓴다고? 하지만 지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유에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오늘 아빠 만났어. 정말? 어떻게 됐어? 아빠 졸업식 올 수 있을 거야. 진짜? 지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과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태연의 주치의를 만나러.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니, 전 전부인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환자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고.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상태로는 3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 치료는요? 항암 치료 같은 거. 이미 늦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통증 관리만? 네, 그것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요?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 저는 계산했습니다. 3개월이면 450만 원. 편의점 수입으로는 빠듯했지만 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용 낼게요. 네,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구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수가 신고했어. 경찰한테.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니, 신고 안 할 거야. 왜? 그 남자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전 남편이야. 지유 친아빠. 뭐? 진짜? 응, 말기 암이래. 3개월 남았대. 지유가 아빠 돌보고 있었어. 그래서 매일 거기 갔던 거야. 세상에, 나 완전 오해했네. 나도 처음엔 성범죄인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거의 경찰에 신고할 뻔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만약 신고했다면 태연은 경찰 조사받고 지유는 트라우마 받고. 다행히 그 전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저녁, 저는 지유와 함께 사고 오후를 방문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지유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태연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미숙이도 왔네. 네, 같이 왔어요. 저는 손에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 태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우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응?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태 들었어요. 앞으로 치료비는 제가 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수가, 미안해. 괜찮아요. 지우를 위해서예요. 저는 태연을 봤습니다. 태연 씨, 지우 졸업식까지는 버텨야 해요. 알죠?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꼭 버텨야 해요. 지우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아, 알아. 지우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우리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5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남남. 아니, 그래도 지우의 부모라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지우가 태연에게 밥을 떠서 줬습니다. 태연이 한 숟가락 뜨더니 울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15년 만에 가족이랑 밥 먹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지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와 태연은 밖에 나왔습니다. 담배 피워도 돼? 이제 와서 건강 걱정해야 해요? 그래도 태연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뭐가요? 날 용서해줘서. 용서 안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은 아직도 화나요. 당신이 우릴 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지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하니까. 알아, 나도 알아. 태연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미수가 나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내가 죽으면 지우한테 잘해줘. 당연하죠. 제 딸인데. 그리고 내 얘기 너무 나쁘게 하지 마. 지우가 아빠 기억을 나쁘게만 갖고 살면 안 되잖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약속 못해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 못해요. 알아?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욕 안 할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고마워. 우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엄마 집이 아빠 우리 사진 찍을래요? 사진? 네, 우리 셋이 같이.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 서요. 우리 셋은 나란히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른 아빠, 피곤한 엄마, 환하게 웃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아빠 용서해줘서. 용서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그래도 아빠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지우가 제 팔을 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사기 5호를 방문했습니다. 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고 가끔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상한 일상이었습니다. 15년 전에 헤어진 사람과 다시 시간을 보내다니 어느 날 저녁 태연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 왜 이렇게까지 해줘? 뭐가요? 매일 오고 밥 해주고 병원비까지 대주고 나한테 그럴 이유 없잖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우 때문이에요. 지우? 네, 지우가 아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화도 나고 미움도 있어요. 15년 전 일 때문에. 응.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복잡해요. 복잡? 네, 당신을 벌받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벌받고 있잖아요. 암으로. 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나 벌받고 있어. 당연하지. 15년간 나 혼자 살았어. 아무도 없이, 친구도 가족도 없이. 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았을 때 나는 겁쟁이였어. 도망갔지. 너희한테 미안했어.
매일 미안했어. 근데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왜요? 창피해서.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5년 흘렀어. 그리고 암 걸렸어. 그때 생각했지. 아, 내가 정말 벌 받는구나 하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유가 나타났어. 천사처럼. 지하철역에서 쓰러졌을 때 지유가 날 구해줬어.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지. 태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뻐졌구나. 이렇게 착해졌구나. 지유가 매일 와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 나는 그럴 자격 없는데. 태연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태연 씨, 응?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 15년 전에 우리 버린 거 평생 용서 못해요. 알아? 하지만 저는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유를 위해서 졸업식까지는 버텨요. 네? 알았어. 그날 밤 저는 태연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빨아주고 약을 정리하고 방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2010년 3월 지유 초등학교 입학. 못 봐줘서 미안하다. 2012년 5월 지유 생일 10살. 선물 못 사줘서 미안하다. 2015년 12월 지유 중학생 됐을 거야. 예쁘게 자랐을까? 2018년 3월 지유 고등학생. 이제 다 컸구나. 15년간 태연이 적은 일기였습니다. 지유의 성장 과정을 멀리서 지켜본 기록.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다음 페이지. 2023년 5월 암 진단. 의사가 1년 남았대. 지유 졸업식 못 볼 것 같다. 미안하다 지유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아빠, 지유가 태연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요. 빨리.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암이 더 진행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얼마나요? 1달, 길어야 2달. 지유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지유를 안았습니다. 지유야, 괜찮아. 아빠 괜찮으실 거야. 엄마, 아빠가. 응, 알아. 엄마도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유야, 미안해. 아빠 미안하긴 왜요? 아빠가 졸업식 못 갈 것 같아. 아니에요. 가실 수 있어요. 지유야, 아빠 꼭 가셔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지유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꼭 갈게. 그날 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1달 후 딸 졸업식이 있어요. 네. 환자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유, 미안해. 선생님,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환자분이 1달만 더 버티실 수 있게 뭐라도. 미안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의학적이지 않아도 돼요. 뭐라도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환자분의 의지입니다. 의지요? 네. 간혹말기 환자분들 중에 강한 의지로 예상보다 오래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자분께 목표를 주세요. 꼭 살아야 할 이유를. 그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졸업식, 태연 씨가 졸업식까지 버티실 수 있게.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태연을 찾아갔습니다. 태연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좀 힘들어.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미수가, 나 못 갈 것 같아. 안 돼요. 가셔야 해요. 저는 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유가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아빠가 졸업식에 오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태연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저는 계산했습니다. 편의점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태현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병실, 편안한 침대, 통증 관리. 태연 씨, 여기 괜찮죠? 고마워, 미수가. 괜찮아요. 지유 아빠니까. 지유는 학교 끝나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말해봐. 선생님이 대학 추천서 써주신대. 지유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연은 힘들어하면서도 지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 대학생 되는구나. 응, 아빠도 입학식 와야 해. 그래, 갈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입학식까지는 못 버틸 거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태연의 체중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의 뼈만 남았습니다. 으윽, 아파. 아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모르핀을 계속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이제 며칠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며칠? 네. 길어야 일주일. 저는 계산했습니다. 졸업식까지 2주 남았습니다. 일주일. 그럼 졸업식 전에? 그날 밤 저는 지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아빠 상태가 안 좋으셔. 알아? 졸업식까지 어려울 것 같아. 지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오시면 난 지유야. 아빠 졸업식 오시는 것만 바랐는데 저는 지유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유 어머니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졸업식 날짜를 앞당길 수 있나요? 네? 왜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유 아버지가 암 말기이고 졸업식을 못 보실 것 같다고. 아, 그런 사정이. 제발 부탁드려요. 일주일만 앞당겨 주시면 안 될까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졸업식 앞당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대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병원에서 조기 졸업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조기 졸업식이요? 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졸업장을 수여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네.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일 후 병원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우반 친구들 10명도 함께 왔습니다. 지우야. 얘들아,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고마워. 병실에서 조촐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간호사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지우 학생, 3년간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지우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봐, 졸업장. 지우야, 축하해. 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졸업했구나. 응, 아빠, 나 졸업했어. 장하다. 정말 장해.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들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졸업식 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지유야. 응, 아빠. 아빠, 선물 줄게. 태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열어봐. 지유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목걸이. 아빠, 이거 15년 전에 샀어.
네가 태어났을 때.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때 못 줬지.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어. 태연이 목걸이를 지유 목에 걸어줬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아빠, 고마워. 지유가 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지유야. 그날 밤, 태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환자분,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저와 지우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매우 위독합니다. 아마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 엄마도 알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연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아빠, 지우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눈 떠요. 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응, 아빠.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 졸업식 볼 수 있게 해줘서. 아빠, 말하지 마. 힘들잖아.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태연이 숨을 힘들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못난 아빠였지? 아니야. 아빠는 좋은 아빠야. 아니야. 나는 너를 버렸어. 15년 전에. 괜찮아. 나는 이해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아빠 대신 엄마 잘 모셔. 응. 그리고 행복해야 해. 알았지? 아빠, 울지 마. 나는 너를 낳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아빠, 사랑해. 지우야. 정말, 사랑해. 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빠. 심장 박동 모니터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환자분,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사망 시간 밤 11시 15분입니다. 유가족께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태현 씨, 가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최소 500만 원 정도. 저는 계산했습니다. 편의점 적금을 다 깨도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 대학 등록금. 안 돼. 엄마 아빠 장례식이 더 중요해. 지우야, 너는 대학 가야 해. 그게 아빠가 원하시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저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300만 원. 왜? 무슨 일이야? 태연 씨가 돌아가셨어. 장례비가 필요해.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고마워. 미수가 괜찮아? 잘 모르겠어. 저는 솔직했습니다. 15년간 미워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슬픈 거야. 이게 뭐야? 당연하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랬나? 그럼 지우도 낳고 가족이었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태연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15년 전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이때는 행복했었는데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옛 직장 동료 몇 명, 동네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그래도 오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지우는 3일간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관을 닫기 전에 지우가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아빠께. 뭐라고 썼어? 비밀이야, 엄마. 그래? 관이 닫혔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연 씨, 편히 쉬세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 납골당에 모시자. 그래?
우리는 납골당해 태연의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작은 공간. 하지만 태연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지우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저도 묵념했습니다. 태연 씨, 15년간 고생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지우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슬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고보호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태연이 살던 그 작은 방. 문을 열자 태연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약,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유와 미숙에게 태연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연의 송글씨. 지유야,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먼저 지유에게. 지유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15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지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우는 건강할까? 지우는 행복할까? 15년간 그렇게 너를 그리워했어. 그런데 1년 전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뻐졌구나. 이렇게 착해졌구나. 아빠는 매일 놀랐어. 네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병원 모시고 다닐 때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 나는 너를 버렸는데 너는 나를 돌봐줬어. 고마워, 지유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아빠는 마지막 1년이 행복했어. 그리고 졸업식도 볼 수 있었어. 아빠 소원이었거든. 내 졸업식 보는 거 이루어져서 정말 기뻐. 지유야, 부탁이야. 엄마 잘 모셔. 엄마는 15년간 혼자서 너를 키웠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도망갔는데 엄마는 끝까지 버텼어. 엄마한테 효도해. 알았지? 그리고 행복해야 해. 아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대학 가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사랑해, 지유야. 평생. 아빠가, 미수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정리가 안 돼. 일단 미안해. 15년 전에 너를 버려서 빚만 남기고 도망가서 너 혼자 지유 키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겁쟁이였어. 사업 실패했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 빚쟁이들도 무서웠고 너한테 실망한 모습 보이는 것도 무서웠고 그래서 도망갔어. 비겁하게. 15년간 나는 혼자 살았어.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외로웠어. 매일 너희 생각했어. 미숙이는 잘 지낼까? 지우는 건강할까?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까?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15년 흘렀어. 그리고 암 걸렸어. 처음엔 절망했어.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 근데 지우가 나타났어. 천사처럼. 지우가 날 살렸어. 마지막 1년 동안. 그리고 너도 날 도와줬어. 미안해. 너는 날 미워할 권리가 있는데. 근데 날 도와줬어. 병원비 대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밥해주고. 왜 그랬어? 나는 너한테 그럴 자격 없는데. 미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 3개월 동안 너희와 가족처럼 지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15년 전보다 더 행복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거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미수가 부탁이야. 지우 잘 키워줘. 너는 훌륭한 엄마야. 지우가 이렇게 착한 건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야 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웃으면서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받았어. 마지막에 너희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사랑해, 미수가. 한때는 남편이었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태현이가 PS 책상, 서랍 아래에 통장이 하나 있어. 3천만 원 들어있어. 15년간 모은 거야. 지우 대학 등록금으로 써.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빠 노릇이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현 씨, 당신도 힘들었구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통장이 있었습니다. 강지우 명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태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편지 남기셨어. 정말? 지우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그리고 이거.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15년간 모은 거. 내 대학 등록금. 지우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그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엄마, 나 아빠한테 미안해. 왜? 마지막에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저는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행복하셨을 거야. 너 때문에. 정말? 응, 진짜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태연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태연 씨, 편지 받았어요. 고마워요. 지우 대학 등록금.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당신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도 힘들었더라고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약한 사람이었네요. 태연 씨, 용서할게요. 이제. 저는 유골함에 손을 댔습니다. 편히 쉬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엄마, 나 어때? 예쁘다. 우리 딸 대학생 다 됐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아빠 덕분이지. 저는 지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습니다. 15년 전 태연이 샀던 하트 목걸이. 아빠가 보고 계실까? 당연하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아빠, 나 대학생 됐어. 봐. 지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입학식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잘 키웠어. 입학식이 끝났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그래? 우리는 캠퍼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는 행복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태연 씨, 지우 대학생 됐어요. 입학식 못 보셔서 아쉽죠? 하지만 지우가 열심히 찍었어요. 사진.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예쁘죠? 우리 딸.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등록금 남겨주셔서 지우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태연 씨. 저는 꽃을 놓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 저 별 중 하나가 당신일까? 6개월 후,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구했어. 왜? 용돈 부족해? 아니야. 내가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 지우야, 엄마가 15년간 혼자 나 키웠잖아. 이제 내가 엄마 도와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우야. 어떤 아빠는 완벽합니다. 어떤 아빠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빠는 그냥 약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도망도 가고 후회도 합니다. 태연이 그랬습니다. 15년간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아빠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아빠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압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15년간 멀리서 지켜봤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자기를 생각했다는 것을. 그래서 지우는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나쁜 아빠가 아니라 약했지만 사랑했던 아빠로. 저도 이제 압니다. 태연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강했습니다. 딸을 위해 버티는 힘은 강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연 씨. 지유를 낳아줘서, 지유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줘서. 당신 덕분에 지유는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편히 쉬세요, 하늘에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게요. 평생